자, 3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암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옆 동네 엘리트 유산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해서 오늘 주요 스케줄이 하나가 나왔죠. 자,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아침부터 굉장히 시끌벅적했는데요. 이 CPI 관련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일단은 CPI가 한 달 기준으로 0.1%, 1년 기준으로 4.0%, 코어 CPI가 0.4%, 1년 기준으로 5.3%가 나왔고요. 이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페드워치 툴이라고 불리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선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보면은 금리 동결이 96%를 찍을 정도로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한 심리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CPI와 코어 CPI를 보시면 제가 예측해드렸던 지표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5가지 군데에서 좀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음식과 집에서 먹는 음식, 한마디로 식재료에 대한 가격이 소폭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절성에 의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의외로 제빵 제품이라고 하나요? 빵에 대한 제품들이 소폭 올라주면서 식재료의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격은 올랐으나 상대적으로 계절성을 적용한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의류 제품은 최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와의 소식과는 좀 다르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의료 서비스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과 한 달 기준 CPI와 코어 CPI 다 예상치대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채팅창에서 중고차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실 4.4% 가까이 올라주면서 제가 조사했던 자료보다도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근데 지금 그 화면에서도 호재인데 선반영이 점점점 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거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기관들의 예상치가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CPI가 한 달 기준으로 0.3%였다가 어제 0.2%로 줄였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블룸버그나 혹은 뭐 닉 티밀하우스의 기자를 보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 CPI가 0.1%로 또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제 기관들의 선 반영 자체가 0.1%로 잡아지면서 월가의 컨센서스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어제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JP모건이 예상한 것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가 일단 제 개인적인 예상이라 여기 위에 한번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10년물 국채 채권 경매가 있었나 봐요. 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사실 어제 10년물 경매가 있었고요. 예상치 언저리로 나와주면서 사실 채권은 아직은 뭐 CPI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봐야겠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10년물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채권 관련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번에 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사실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사실 다음 달 CPI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1.3%의 인플레이션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당히 잡혀주기만 한다면 0.2% 언저리로만 나와준다면 사실 이번 달 안에 다음 달이죠. 근데 다음 달 안에 CPI가 3%대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리 동결이나 혹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직 얘기를 하다가 아직 CPI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신규 대출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중국 주식들이 잘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알리바바를 보시면 오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부양책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래포의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이제 단기 정책 금리를 거의 10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서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쪽에서 사실 이번 신규 대출 수치가 나오기 직전에 정확히 말하면 2시간
2시간 전쯤에 주가를 부양시키기인지 아니면 혹은 지금 경기 둔화를 경계해서인지 7일짜리 영래포에 대한 금리를 사실상 10pp를 인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항생 지수와 중국 주식들이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양책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주 화끈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야금야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저도 이 뉴스가 참 인상 깊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너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뉴욕에서 뉴욕 사무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유율? 뉴욕 사무실의 이제 공실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 뉴스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뉴욕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오피스가 빈 사무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일시적인지 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치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블룸버그에서 재미난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뉴욕 쪽에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50%를 공실률을 좀 줄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공실률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제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리가 50% 이상 차 있다. 이제는 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덜 경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이 안에서 또 제시됐던 의견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리턴 투 오피스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서 구글도 리턴 투 오피스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나서 소폭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은 회사에서 지금 사람들 보고 회사로 돌아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 진행이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아마 몇 달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사무실 출근하란다고 난 그러면 직장 그만둘 테야? 이게 무슨 심리예요? 지금 현재 계시면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리모트 워크라고 하죠. 이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하탄 내에서 이제 월가 쪽에서 근처 제가 월가 쪽에서 일하는 건 아닌데 월가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1시간 반 이상 소요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2시간, 2시간 반 가까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은 아무래도 와이칼러 조금 뭐랄까 프로그래머들 아니면은 여러 엔지니어들 쪽의 위주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실 직장이 엔지니어들 말건 특성화된 회사들 직장들 위주로는 직원들 위주로는 사실 아직도 직장이 좀 존재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회사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런 엔지니어들 위주로 전체적으로는 반발 심리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부장님이 나오라면 이제 나오는 걸로 좀 겨정하게 되는데 좀 너무 특이해서요. 나오란다고 저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다. 저 영원히 쉬겠습니다. 이런 게 참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저도 이제 도요타도 본격적으로 EV 시장에 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도요타 쪽에서 2027년에 전고체 전기차를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전고체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출시가 된다면 아마 뭐 전기차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일단 충전량, 충전 속도, 안정성까지 모든 세 가지 측면을 잡은 배터리로 부르면서 사실상 10분만 충전을 하더라도 1200km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15분 충전에 80%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이런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요타가 이런 배터리를 지금 연구한 지는 좀 오래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성이 있는 게 보이게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기차 회사들도 크게 긴장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사실 지금 배터리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전고체 배터리는 좀 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남님? 맞습니다. 한국이 아, 먼저 해야죠. 그리고 한국이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주식 중 하나인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먼 거리를 주행하거나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서 쓸 때가 많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사실 AI 그 중요한 트렌드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인텔 쪽에서요. 일단 소프트뱅크와 ARM이라는 회사가 상장 참여 협의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ARM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될 경우, IPO가 될 경우 앵커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게 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안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ARM과 손을 잡은 이유 자체가 잠재적 고객사를 확보를 함과 동시에 ARM 쪽에서는 첨단 공정에 대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안정적인 첨단 공정을 받을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이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앵커 투자자로서의 참여가 기대가 되면서 인텔 쪽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 걸해서도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인텔 잠시 후에 개장하면은 장 초반 분위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속상한 뉴스인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뉴욕에서 단기 렌탈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고요? 금지가 된 거는 사실 좀 됐고요. 원래 사실 저도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단기 렌탈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뉴욕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원래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하면서 진행 중이었는데 뉴욕시티 자체 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에어비앤비의 단기 렌탈을 특히 최근에 원래는 이제 호텔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아닌 호텔에서는 만약에 사람들한테 렌탈을 줄 경우 거기에 대한 세금도 더 물어야 되고 더 많이 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하고 세금도 적게 내고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져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호재가 뜬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욕에서 이런 법안에 대한 집행을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요번 달 안에 슬슬 법안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게 되면서 오늘 에어비앤비 쪽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차지포인트와 블링크가 사실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이유가 테슬라의 NACS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차지포인트와 블링크가 EV 차저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테슬라의 차저도 달아주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차진포인트와 블링크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저 많은 제품을 더 추가적으로 달고 실질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EV 충전소에다가 더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 추가적인 일회성인 자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EV 충전소 중에서 차지 포인트 충전소와 테슬라의 충전소가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포트를 쓰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가 조금 더 우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도 그렇고 충전 속도도 그렇고 테슬라의 충전소가 조금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블링커 차지 포인트의 상승은 일회성의 상승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바라보기에는 진짜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슈퍼차저,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좀 선호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당장 사실상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자동차 대수가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전기차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EV 네트워크가 내가 만약에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없는데 다른 데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서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주주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도 테슬라 쪽 관련해서 최근에 자동차를 주변에서 사고 있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이 특히 거의 모든 차종에 테슬라의 모든 차종에 지급이 된다라는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선택지로 내려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성비 참 많이 따지는 이제 미국인들께서 토요타 캠리보다 더 저렴해진 테슬라 모델 3를 선호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카타르에 매각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가가 지금 장전에 굉장히 크게 오른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카타르 쪽에서 어느 정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매를 이겼다, 우리가 비딩을 이겼다라고 어느 정도 흘리고 난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인수가 될 거다, 100% 인수가 될 거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뉴스들, 개장 전 뉴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오라클 쪽에서 어제 장후에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어제 장 중에도 6%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오늘 장 전에도 사실상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라클의 어닝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EPS 같은 경우는 1.67로 예상치 1.58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EPS도 EPS가 1.67로 1.58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13.8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인 13.74 빌리언 달러를 넘어서는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은 자료를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오라클이 오늘 주식이 크게 오르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라클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순히 오라클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의미 말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어떤 산업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AI 쪽과도 관련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엔비디아와 손 잡고 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 중에 AI 관련된 제품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최근 투자 심리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에서도 AI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언급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닝 시즌 거의 다 끝났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어디 있을까요? 일단 오늘의 어닝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업들의 어닝들은 없고요. 오늘은 좀 잔잔하게 아마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MPA와 이트리스라는 이 두 회사가 사실상 그나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보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잔잔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 말고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마 내일 FOMC기도 하고 오늘 CPI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채권 시장 관련된 ETF들이나 채권들이 오늘 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 최근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애플이 지금 현재 목표 주가 최고치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소식들이 은행 쪽에서 들려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저희가 9시 반에 CPI 지표가 나왔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 넘버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으니까 에너지 가격, 뭐 음식료 가격 굉장히 잘 떨어졌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코어 CPI의 경우에는 딱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왔으니까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듯하면서도 뭐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진 않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상보다 더 나은 수치니까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일단 내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15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인식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출발했습니다. 나스닥이 0.7%, 다우존스가 0.2%, S&P 500 지수도 0.4%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했고, 자, 오늘은 그 금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금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6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4% 하락하면서 3.7% 기록하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채권 가격을 볼 수 있는 TL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TLT. 채권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ETF죠. TLT는 오늘 아직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네요. 일단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TLT는 오늘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바로 기술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오라클의 경우에 5.7%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광고가 관심 갖고 계시는 어도비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어도비가 지속적인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잠시 후에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도 좋네요.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AMD 일제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잘 가고 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있었던 인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전 ARM과 이 손을 잡았다는 뉴스가 나왔었던 인텔. 사실 인텔은 남들이 다 AI로 행복해할 때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죠. 근데 ARM이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ARM의 상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된다. 분명 인텔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2024년 인텔의 2024년 가동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주요한 파트너사로 사실 인텔과 ARM이 손을 맺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카니발 크루즈 라인, 일단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죠. 2024년 상반기에 크루즈 예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크루즈 기업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좋았던 기업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죠. 자, 플러그 파워도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 참 이거 힘들었었죠. 플러그 파워 참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한 2.4%만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매출 14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 200억 달러 매출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 사실 이거는 그냥 말잔치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달라졌던 게요. 투자자의 날을 통해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플러그 파워의 기가 팩토리에 일반인 방문을 허용한다고 공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자신 있다. 언제든지 와봐라. 라고 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은 가는 기업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TSMC입니다. 워낙 AI와 인공지능 GPU, 엔비디아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TSMC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TSMC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됐었던 오라클도 알게 모르게 계속 올랐습니다. 오라클도 보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도비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셨죠? 보잉도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좀 되게 재밌어하는 기업이긴 한데, 우버는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긱 워커라고 부르죠. 이제 자영업자라고, 우버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인데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너희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썩 그렇게 좋을 만한 기업은 아닌데, 우버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미국은 특히 이제 가는 기업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유선남님, 추가로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데요. 일단 재미난 소식은 어저께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돈나무 누나라고 하죠. 이제 아크 쪽에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판 걸로 아는데, 오늘 장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오펙에서 먼틀리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저번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발표를 하면서 유가 쪽에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일단 내일 있을 FOMC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CPI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 사실 JP모건이 이야기했던 것만큼의 커다란 움직임이 있기에는 아무래도 내일 있을 FOMC를 견지하는 좀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 전 상황, 그리고 개장 초반 분위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동네 엘리트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일단 분위기 상당히 좋으니까 이 분위기 참 잘 즐기시면서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FOMC를 앞두고 또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